안녕하십니까. 유동열의 안보전선입니다. 오늘은 용어전쟁 제3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바로 진보와 보수입니다. 과연 누가 진보고 누가 보수인지 우리가 제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 내부에서 사이비 진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결코 진보 세력이 아닌데 그냥 아무 개념 없이 정복 좌파 진영을 진보 세력이고, 우리 자유민주 진영 이름하여 애국 우파 세력들을 보수 세력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보수와 진보에 대한 사회학적 개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 잘못된 용어에 소위 엇갈린 이 판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로잡을까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서구 사회에서 사회학적으로 용인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 두 개념은 결코 대립적이고 갈등적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개념입니다. 자, 보수나 진보나 한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는 사상이고 또 그러한 세력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보수는 기존 체제나 질서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사회의 변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뭘 중요시하느냐?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합니다. 전통적 가치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리고 또 변화의 범위가 좀 좁습니다. 자꾸 이 보수 세력을 변화 발전을 모색하지 않는 수국 꼴통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에서도 변화 발전을 모색하는데 다만 그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그 사회의 안정을 중시하다 보니까 변화의 속도가 좀 느리고 변화의 범위가 조금 좁은 것입니다. 자, 반면에 진보는 뭐냐? 진보 역시 그 체제나 사회를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사회를 변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는 개혁을 중요시합니다. 개혁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변화의 범위가 넓습니다.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에서 보수나 진보나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기본 체제와 이념과 가치를 수용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누가 진보입니까? 문희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은 북한 김정은 노선을 지지하고 찬양하고 추종하는 무리들, 이런 종북 좌파 세력까지 진보라고 합니다. 자, 광화문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국가보안법 반대를 외친다 하면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외치는 세력이 진보고, 그 종북 좌파들이 북한 대남 선동 노선을 수용해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보 세력이고, 국가보안법을 유지돼야 된다, 폐지 반대를 외치는 세력을 보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말이죠, 지금 광화문에서 보수와 진보 세력이 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쪽이 진보입니까? 반문명적인 이 포갑 정권인 김정은을 추종하고 그를 갖다가 미화 찬양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의 진보입니까? 아니죠. 김정은이 언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합니까?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사회의 변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개혁을 중시하는 세력이 바로 진보입니다. 그럼 진보면 우리가 진보지 왜 저렇게 진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짝퉁 진보다. 가짜 진보다. 가짜 진보. 가짜 진보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진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왜 종북 좌파들은 자기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칭하는가? 그 기저에 보면은 지들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습니다. 뭐냐? 옆에 이 도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칼 막스, 공산당을 창시한, 공산주의를 창시한 칼 막스가 역사 발전 5단계서를 발표합니다. 인류 역사가 크게 5가지 단계로 변화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1단계가 뭐냐? 원시 공동사회입니다. 무계급 사회죠. 근데 이 원시 공동사회는 결국 망하고 2단계 고대 노예사회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 노예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근데 이 사회도 결국은 자체의 모습으로 망하고 세 번째 중세 봉건 사회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봉건 체제도 봉건 사회도 결국은 망하고 바로 4단계 자본주의 사회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해서 결국은 자체의 모습으로 망하고 인류 최후의 5단계로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 발전 5단계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렇게 변화 발전한다. 따라서 이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 세력은 이러한 공산주의의 역사관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고수하면 수국 꼴통이 되는 것이고 반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유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면 그게 바로 역사의 발전 법칙에 순응하는 것이다 해서 역사 발전의 진보다. 진보가 뭡니까? 한 사회가 더 나은 사도로,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는 것을 진보라고 하거든요.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그러니까 좌익들은, 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공산주의를 지향해야지 역사 발전에 순응하는 진보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보란 말이 거기서 유래된 겁니다. 진보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진보 사상이라고 했어요. 진보 세력, 자기들이 바로 진보주의 세력이다. 그런데 이 역사 발전 5단계에서는 잘못했죠. 여러분, 막스가 역사 발전 5단계서를 내놨을 때는 사유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이 사유지라는 개념은 막스와 함께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던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장한 겁니다. 막스가 사망한 이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사유지라는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그럼 사유지는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이 과도 단계의 사회, 중간 단계의 사회가 이게 사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로 직접 자본주의를 폐절시키고 공산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사유지를 거쳐서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실제 인류 역사상 등장한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 엄밀하게 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프리드리히 엥겔스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공산주의하고 사유주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니까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아, 사유주의,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낮은 단계. 그러면 공산주의는요? 아, 그건 높은 단계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사유주의로 갔다가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데, 인류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사시킨 러시아 이후에 전 세계 한때는 절반 정도의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였습니다. 이렇게 참고했는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구 사회주의권에서부터 다 사회주의가 이제 쇠락하고 다 자본주의로 회귀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란 소련에서도 내년의 동산이 떨어지고 이제 바로 소련 내에서조차 자본주의를 회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막스의 역사 발전 5단에서는 결국은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쯤 되면은 자본주의는 다 없어지고 이제 인류 사회가 다 공산주의로 가야 되는데 공산주의는커녕 사유주의 하다가 거들나가지고 다 지금 회귀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인류 역사가 이 공산주의의 사유주의 허구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주의로 가겠다,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세력들을 역사 발전의 진보 세력이다? 정말 터무니없는 오류죠. 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식 연방적 통일을 외치는 세력들, 북한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 역사 발전의 퇴보 세력입니다. 그들이야말로 바로 반동이고 수국 꼴통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이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바로 이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세력, 이걸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수월하는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바로 진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칭하는 세력들은 다 짝퉁 진보 따라하세요. 짝퉁 진보. 바로 사이비 진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용어에서 밀리면 사상전에 밀리고 사상전에서 밀리면 현실 공간에서 우리는 저들에게 밀리는 겁니다.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보수와 진보의 잘못된 용어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수고 우리가 이 사회의 진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를 근간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따르지 않는 세력들, 이들 세력이 바로 우리 사회에서 바로 수구 꼴통이고 반동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